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4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올림픽 축구 예선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림픽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좀 정배당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목표는 5분 이내로 좀 공유를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대 프랑스의 경기고요. 배당 적용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배당은 프랑스가 받았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오초아 키퍼가 이제 와일드카드로 선발이 됐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약 선수가 그나마 좀 유명한 선수들이죠. 나머지 좀뭐 은바페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은 유로 경기 끝나고 이제 리그 준비 때문에 이번에 차출이 되지 않아서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의 그 평가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멕시코가 압박이나 이런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중거리 한방이나 측면에서 공격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도 있고 침투에 좀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프랑스의 전력을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 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장점을 보자면 측면에서의 공격이나 침투에서의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멕시코가 그런 부분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보다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이 두 팀의 공격에서의 모습들, 멕시코도 공격적인 모습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버 쪽으로 역배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1점차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멕시코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뉴질랜드 대 한국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뭐 있긴 있었는데 한 경기밖에 없었어가지고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일단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선수가 크리스 우드 그리고 이 웨스트햄에서 뛰고 있는 리드 선수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박지수가 포함이 되긴 했지만 지금의 수비 라인에서 물론 정태욱 선수가 있긴 하지만 박지수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유현 쪽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우측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이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아서 전력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경기는 한국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뉴질랜드가 와일드카드 선수를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에는 벌리에서 지금 EPL에서 4시즌 동안 10골 이상을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그렇게 그런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썼다라는 게 조금 이상할 정도로 좀 수준급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정배당을 받아서 약간 의아하긴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이길 가능성 역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뉴질랜드가 말씀드린 크리스 우드가 들어왔었을 때 그런 롱킥이나 결국엔 세트피스 한 방이 한국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정태욱 선수가 이것을 잘 막아내주면 좋긴 하겠지만 EPL에서도 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좋은 우드 선수를 한국이 막아내기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바라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공유 드리는 픽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만 갔었다면 뉴질랜드의 승을 바라봤었겠지만 공유 드리는 픽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승은 너무 좀 도전적인 픽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무승부 정도는 이 뉴질랜드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역시 무승부까지는 그래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한 골차 싸움 또는 무승부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아르헨티나 대 호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합 패 빈도도 있긴 합니다. 이 경기 일단은 아르헨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경기력, 뭐 압박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뭐 팀 밸런스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르헨이
아래에는 이제 와일드카드가 좀 유명한 선수들이 뽑혔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스쿼드도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호주와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 경기는 아래에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밸런스가 말씀드렸듯이 나쁘진 않은 팀이라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적게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본 대 남아공의 경기고요. 배당 쪽의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외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이 일본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일단은 스쿼드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순위권 안에는 이 메달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스쿼드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압박이라든지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나쁘진 않았지만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좀 아쉬운 팀이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굉장히 좀 약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일본이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대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일본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멕시코의 패배, 2번은 뉴질랜드의 언더, 3번은 아르헨티나의 언더, 마지막 4번은 일본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의 패배,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의 승, 세 번째는 일본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4.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승무패, 이제 주말 승무패가 또 있죠. 그래서 승무패 이제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